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 해솔 C&I 강변 차장입니다. 오늘은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인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주택건설 사업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시행을 하기 위한 면허이고 시공은 하실 수 없습니다. 간혹 이 주택건설 사업은 건축공사업이랑 비슷한 업종이라 주택 짓는 시공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체크 부탁해 주셔야 해요. 주택건설 사업에 우선 등록 대상이 되는 업종들은 위 내용과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 20호 이상이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분양이나 이제 임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거 요거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주택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면허를 취득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택지개발 촉진법상 혜택도 있고 임대주택법상 혜택도 있고 세제 혜택이 있어요. 전 이게 그래도 가장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이제 시행 면허를 전문적으로 하려면 이제 토지를 많이 매입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에 관해 혜택이 되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토지를 미리 구입하실 거면 면허 취득은 미리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주택건설 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 등록 기준은 크게 자본금과 기술자와 사무실 요건에 갖춰져야 되니까요. 그 세 가지 우선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건설 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사업자는 3억, 법인 사업자는 6억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건축공사원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건설 사업을 추가 등록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기술자나 자본금이 중복 인정된다는 거 이거 조금 중요하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의 과정도 똑같아요. 주택건설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공사업을 내신다고 하더라도 같은 과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법인 기준으로 준비되셔야 되는 서류를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면허를 내려고 하는 회사의 자본금이 보유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잔고증명서와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해서 3억짜리 잔고증명서겠죠. 3억짜리 잔고증명서 이거나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 이상이면 되세요. 이거는 공시지가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내면 되는 거고요. 대신 이 잔고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고증명서를 발행한 지 일주일 이내여야 돼요. 만약에 잔고증명서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면 다시 발급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 기준은 기술자예요. 이 기술자는 가능한 사람은 딱 한 가지예요. 종류가 간단해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한 분 있어야 돼요. 이 경력수첩이라는 거는 이제 건설기술인협회에서만 발행하고 있고요. 이제 발행하는 기준이 영양지수라는 계산법에 의해서 이제 발급이 되는데 분야도 다양하고 등급도 다양해요. 예를 들어 건축 분야가 우리가 필요한 거죠. 건축 분야에 이제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기 자격증에 경력이 있어야 해요. 경력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그리고 관련 학과 졸업하고 또 경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경력수첩이 발급이 돼요. 근데 지금 주택건설사업 면허를 낸데 필요한 건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건축 분야 그리고 초급 이상의 기술자만 필요하다는 거. 요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기술자는 항상 제가 모든 면허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중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중 취업이 되지 않으니 이제 거기에 관련된 증명 서류들이 제출이 돼야 돼요. 만약에 뭐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라든지 이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라는 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이라 이 기술자가 뭐 간단하게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출되어야 되는 서류는 경력접 사본이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사무실이에요. 시설로는 사무실이 갖춰져야 되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임대한 사무실도 괜찮고 전대한 사무실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주택이나 가건축 등기가 없으면 사무실로 인정이 안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이 된다고 임대한 사무실이라서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이 된다면 임대 계약 기간이 지나면 새로 갱신해서 제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무실 사진 같은 경우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보게 되어 있고요.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 등기부 등본 등 이런 서류들이 추가적으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의 접수는 주택건설협회에 관할 시도회에 접수를 하게 될 거예요.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법정 처리 기간 안에 하시는 일은 서류 검토가 있겠죠. 물론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그리고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를 나오는 이유는 사무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말 그대로 이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 정말 사업을 할 사무실인지, 우리가 제출한 서류와 사무실이 동일한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실사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면허는 2, 3일 안에 나오시게 되고요. 면허가 나오고 나면 면허를 찾으러 가실 때 해주셔야 될 일들이 이제 협회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주택건설 사업은 조금 특수하게 협회 가입이 거의 100%라 협회 가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협회 가입비가 500만 원이고 연회비가 150만 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뭐 가입비 같은 비용은 돌려드리지 않는 돈이라는 거, 소멸성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연회비도 매년 납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네, 잊지 않고 숙지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주택건설 사업 등록 기준을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기준들에 부대되는 첨부 서류들이 무수하게 많을 거고요. 그런 업무를 저희 해솔 C&I에서는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의 회사가 주택건설 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의아해 하실 때 뭐 주저 마시고 전화 주시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비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언제든 해솔의 전화기는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열심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